행복을 권하는 사람 이민구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희 펀드레이저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는 사실이고요. 오늘 그런 이야기 함께 좀 풀어 나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다 현장에서 모금을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조금 미약하나마 대표적으로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수석 펀드레이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모금이 좋아서 지난 15년 동안 모금을 하는 현장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 모금을 하고 왔고요. 저녁 시간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자랑스러운 직업을 계속 하고 싶고 또 하게 될 모금가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장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한 명의 어머니가 있고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시애틀 공립학교의 초등학교 교사예요. 그리고 아이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애틀의 지역 복지관과 여러 가지 방금 장애인 병원도 이야기하셨는데 장애인들 병원을 위해서 모금 활동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자원활동가이시기도 합니다. 이 어머니가 지금 아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네 용돈 중에 얼마를 자선단체에 기부할 거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아이와 함께 모금을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해서 거리로 나가게 되고 몇 달러, 몇십 달러의 모금을 성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구세군과 지역복지관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40년이 지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이 사진은 빌 게이츠와 아내가 결혼을 기념해서 아프리카에 여행을 떠났던 시절에 이제 93년도의 사진입니다. 이때 빌 게이츠는 저 지프를 타고 사파리를 여행하면서 동물들을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본 것은 동물들이 아닌 굶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봤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빌 게이츠는 10수년 동안 죄의식처럼 그것들을 가슴속에 있다가 20년이 지난 후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직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빌 앤 멜린다 재단을 설립하면서 100조 원에 가까운 기부를 하게 됩니다. 빌 게이츠와 함께 여러 가지 자선 사업을 하는 부호를 떠올리신다면 누가 떠올리시나요? 예, 워렌 버핏입니다. 둘이는 이제 나이 차이가 20살 이상 나지만 굉장히 절친이라고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절친이기 때문에 옆에 아마 와이프보다 더 가까이 이제 선 것 같습니다. 저도 옆에 한번 서보고 싶었는데요. 좀 한번 서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걸 너무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크기가 얼마나 될까 하면서 제가 이게 PPT를 만지면서 저보다 훨씬 큰 사람들이네요. 당연히 저보다 훨씬 큰 기부자님들이시죠. 워렌 버핏은 어떻게 기부를 시작했을까요? 워렌 버핏은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한 게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한 100조 원 정도 자산을 형성을 했지만 내가 죽은 이후에 나는 기부를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한 명의 자선 사업가이자 펀드레이저, 모금가가 한 통의 편지를 그에게 보냅니다. 클로드 로젠버그라는 사람입니다. 100만 달러로 10년 뒤 1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 지금 그 100만 달러를 기부해서 아이들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더 큰 파급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기부는 지금 당신이 당장 실천해야 하는 가장 올바른 투자입니다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장문의 편지를 받고 워렌 버핏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워렌 버핏은 마음을 바꿔서 죽은 이후에 사후에 기부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들을 바꿔서 살아 생전에 바로 지금 기부를 하게 되고요. 본인 재산의 95%에 해당하는 80조 원을 기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제가 이 두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두 명의 기부자 뒤에 한 명의 교사이자 지역사회 모금 자원봉사자이자 그리고 한 명의 자선사업가이자 그 편지를 쓴 펀드레이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부자 뒤에는 펀드레이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부호들도 기부를 실천하기 전에 그런 펀드레이저들의 헌신과 노력을 기반하에 그리고 부모님들의 교육하에 그들도 성장했고 나중에 기부로서 성장됐고 이들은 아프리카의 1억 2천만 명의 어린이를 살리는 그런 결과로 보답하게 됩니다. 저는 모금가란 이 그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금가란 리소스 마켓, 자원 마켓과 소셜 프로블럼 마켓, 사회 문제적 마켓을 힘들게 연결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의 문제는 계속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루게리병, 노숙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광화문의 문제들도 지금 뒤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부의 성장입니다. 부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보다 더 급격하게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그 부가 얼마나 형성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금가는 다시 한번 쉽게 말해서 이 사회적인 자산의 시장과 그리고 사회적 문제의 시장을 적재적소에 연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 자전적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5년 전 첫 모금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때 모금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면서 들고 나갔던 모금 상품이 저 호두입니다. 저는 정월대보름날 첫 모금을 하게 되는데요. 부산의 해운대 앞에서 볏집을 태워놓으면서 이제 소원을 비는 아주머니들께 모금을 하기 위해서 부럼깨기 행사를 모금과 접목시켜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의 신분은 학생이었습니다. 총 3시간 동안 이 부럼을 깨시면서 나눔을 실천하세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라는 제가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3시간 동안 총 2만 1,000원이 모금이 됩니다. 1,000원씩 모금을 했기 때문에 21명이 기부를 해주신 거죠. 그게 저의 첫 기부입니다. 모금 활동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 3시간 동안이 저한테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고 쉽지만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 라이센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단체들 소속이 없이 학생이 자원활동가로서 거리에 나왔었기 때문에 저 학생은 무슨 앵벌이 활동하는 거야? 아니면 지금 저 학생은 영악하게 돈을 벌려고 하네? 이런 눈치를 주시면서 손가락질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3시간 동안 21명이 1,000원씩 꼬깃꼬깃 저한테 기부를 하시면서 아유 자네 수고하네 이런 것들을 벌써 이제 기획을 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니 참 기특하다라면서 어깨를 두드려주고 음료수를 전해주시던 할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제가 모금 기획을 하면서 15년 동안 현장에서 모금 활동을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떨림과 열정은 5년 후에 사랑의 열매에서 아너소사이티라는 기획으로 다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명, 2명의 기부자들을 그때 호두를 나누던 호두를 팔던 청년의 기억으로서 그분들을 바라보게 되고 모시게 되면서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지금 현재는 오늘자로 1,600명의 1억 원 이상의 기부자 1,600억 원의 사회적 기금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한 장의 이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외국에서 이 사진을 보게 된다면 특히 미국에서 이 사진을 보게 된다면 양복을 입은 펀드레이저 아마 저의 뒷모습처럼 기부자의 집을 문을 두드리는 펀드레이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펀드레이저가 돼야 될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는 누가 되냐면 기부자인 것입니다. 기부자들이 스스로 본인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헌신을 하면서 헌사를 하면서 기부단체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전문적인 모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은 모금가들이 조금은 부재하다는 부분이 반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모금가라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모금가로서 먼저 선구자적인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2011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직업으로서 인정되었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모금가로서 조금씩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부자 중심의 나눔 생태계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분들이 고액 기부를 결심하고 1억 원의 고액 기부를 결심하고 적절한 기부처 단체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논문에 의하면
최소한 2년에서 3년 그리고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요되는 시간과 그들의 기회비용은 사실은 사회적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자 중심의 편한 기부 시스템 구축과 전문화된 모금과 양성을 통해서 그들이 손쉽게 기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기부처를 찾아온 기부자들이 기부처를 찾고 나서 또 다른 장애물에 마주치게 됩니다. 그 장애물은 뭐냐면 사회적 편견이라는 장애물입니다. 1억 원 이상 기부를 하신 분들이 칭송받고 박수를 받을 것 같지만 가장 많이 걸려오는 분들이 무차별적인 기부 요청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많이 겪으시는 것들이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를 하려고 하냐 아니면 곡해된 시선이라든지 다른 여러 비아냥거림도 많이 받으시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들도 신분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속내를 못하고 펀드레이저들에게만 털어놓으시죠. 그런 말씀을 저는 이제 수백 명의 기부자를 만나면서 느낄 때마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중심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의 기부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겠다는 걸 간절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아마 투명성과 윤리성을 확보한 모금가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장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2016년도 매년 1년에 한 번 전 세계의 모금가들은 미국에 모여서 컨퍼런스를 열고 기부자들에게 기부자 중심의 나눔 생태계를 조성할 방법을 고안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부자에게 기부를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 제가 참여하면서 굉장히 놀랍고 여러 가지 부러움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모금가들이 그리고 현장 활동가들이 공론의 장에서 기부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토론하는 그런 장들이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어쩌면 나눔의 씨앗에 불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에 아서 브록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는 1달러의 기부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창출하는지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19달러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이지 않는 사회 신뢰라든지 무형의 가치들을 합친다면 더 많은 가치들을 창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너 소사이티 회원들에게 제가 여쭙습니다. 본인이 1억 원을 기부하셨는데 혹시나 본인의 만족도라든지 사회적 가치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평균 30억 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수치죠. 1억 원을 냈더니 내가 30억 원을 돌려받은 가치를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한 1900% 정도의 수익률로 이제 조사를 했다면 한국의 토종으로 본다면 30배의 가치, 3000%의 나눔 투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30배의 가치를 지금 아너소사이티에 대입을 해본다면 1600억의 기금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 30하면 4조 8천억 원입니다. 4조 8천억 원 우리는 솔직히 감이 잘 안 오죠. 그 금액은 K-뷰티를 이끌고 있는 한국의 화장품 산업이 작년에 해외에 수출한 금액과 맞먹고요. 그리고 반값 등록, 이번 정부에서 외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5조 원의 예산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그렇듯이 기부자를 통해 그리고 모금가를 통해서 양산된 나눔은 그렇게 사회적, 경제적, 행복적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분출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느끼는 것은 현장에서 기부자들과 몸소 부대끼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느끼는 것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 제가 직접 만나 뵙고 모금 활동한 기부자분들이 나오고 계시는데요. 정말 존경을 다시 한번 이제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은 사실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면서 기부를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의해드리고 다시 양산해드리고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린 것들을 뒤에서 백업드리는 역할들을 모금가들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직업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다 사는 지역도 다 다르시고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도 다 다르십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기부를 하기 전과 후, 하기 전보다 한 이후에 분명히 행복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입에 오르는 내리말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저는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었고요. 다시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에게 돌아오겠습니다. 빌 게이츠는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에.
내 생에 가장 잘한 일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어머니와 함께 거리에 나가서 모금 활동을 했고 그 모금액을 기부를 했던 순간들이었다. 그러면서 나는 기쁨의 즐거움, 기쁨을 느꼈다. 그 기쁨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워렌 버핏도 거기에 이제 덩달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 역시 지금 살아생전에 85살이시거든요. 이제 굉장히 노령이신데 내 생에 가장 잘한 일은 가장 잘한 투자는 나눔이다. 왜냐하면 그것도 생전에 나눴기 때문에 내가 기부의 맛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어르신들을 따라서 주크버거도 기부를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2017년 세계 최고의 부호는 지금 기부자들에게 기부를 알리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쓰고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더 기빙 플랫지라는 운동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모아진 자산 자체가 1경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기부자였고 이제는 펀드레이저로서 활동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리소스 마켓과 사회적인 문제 마켓을 연결하는 펀드레이저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눔의 귀재,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투자 수익률 1900%인 나눔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장 잘한 게 그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뒤에서 함께 고민하고 울고 웃고 함께 세월을 보내온 펀드레이저가 있었고 그 소통의 창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600명의 고액 기부자와 수백만 명의 기부자들이 척박한 땅에서 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있고요. 이들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들과 함께 걸어가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우리 여러분들 모험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호피 인디언들이 있습니다. 이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지금처럼 이제 비가 안 온 가뭄일 때는 기우제를 지내는데 그 기우제의 성공률은 100%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거죠. 우리 모금가들도 기부자들에게 단비가 내릴 때까지 그 토양이 촉촉히 적셔서 그분들이 편한 환경에서 기부를 할 때까지 기우제를 지낼 생각입니다. 분명히 저는 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참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 1900%를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4조 8천억 원의 수출 상품을 만들고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양산해내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양산해낸 가치를 바로 다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삶을 바꿀 수 있게 그 행복의 포인트를 제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마 우리가 하고 있는 소소한 일이자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또 현장으로 돌아가서 장학금 모금과 더불어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모금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하다가 오셨을 거고 또 돌아가셔가지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두를 팔던 아이가 여기에 서서 1,600억 원, 더 나아가서는 4조 8천억 원의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어떤 기부자와 시너지를 이뤄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지는 저는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역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도 그 최선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